안녕하세요. 매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저와 책 취향이 같으신 구독자님이세요. 너무 반갑고 신청 감사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은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루이스 캐럴은 대학 학장이었던 헨리 리델의 가족과 함께 강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장의 세 딸인 앨리스, 에디스, 로리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라는 어린 소녀가 토끼를 따라 토끼굴에 들어가서 겪게 된 환상적인 모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세상에서 이상한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앨리스의 모험담은 매우 환상적이고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장난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판된 지 15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책의 첫 장입니다. 언니와 함께 강가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늦었다, 늦었어 라고 외치면서 달려가는 흰 토끼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용감하게 토끼굴로 뛰어들고 이렇게 앨리스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 이상한 나라를 탐험해 볼까요? (1장) 토끼굴 속으로.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슬슬 지겨워지는 참이었다. 언니가 읽는 책을 몇 번 흘낏 쳐다보았지만 그 책에는 그림도 대화도 없었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데이지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과연 데이지를 모으는 수고를 할 만큼 재미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더운 날씨 때문에 점점 나른해지고 정신 상태가 둔해지는 중이었지만 말이다. 그때 분홍 눈을 가진 하얀 토끼가 앨리스의 옆을 휙 스쳐 지나갔다. 별로 신기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토끼가 아이고 세상에 늦었다 늦었어 라고 혼잣말을 했을 때도 앨리스는 별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토끼가 말을 하는 것은 신기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본 순간 앨리스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지금까지 주머니 달린 조끼를 입은 토끼도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토끼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으로 불타오른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서 들판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토끼가 울타리 밑에 있는 커다란 토끼골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행히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바로 다음 순간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서 굴 속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다. 토끼굴은 터널처럼 앞으로 곧장 뻗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밑으로 푹 꺼졌다. 너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앨리스는
미처 멈출 새도 없이 깊은 우물 같은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다. 구덩이가 아주 깊던가 아니면 앨리스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할 시간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앨리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덩이의 벽을 살펴보았다. 벽에는 선반과 책꽂이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에 지도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떨어지던 도중에 그 선반에서 유리병 하나를 집었다. 유리병에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텅 빈 병이었다. 아무데나 던질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 밑에 있던 누군가가 병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떨어지던 와중에 다른 선반에 병을 다시 올려놓았다. 와!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나면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겠어. 가족들이 날 엄청 용감하다고 할 거야. 이제 지붕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지. 정말 그럴듯한 생각이었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졌다. 끝이 나오기나 할까? 내가 몇 마일이나 떨어졌는지 궁금하네. 앨리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마 지구의 중간쯤에 왔을 거야. 어디 보자. 내 생각에 아마 한 6,000km 정도는 내려왔을 거야. 앨리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지리학을 조금 배웠다. 지금은 지식을 뽐낼 만한 좋은 기회는 아니었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데 좋았다. 그래, 아마 그만큼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의 위도와 경도는 어느 정도일까? 앨리스는 위도나 경도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멋있어 보이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곧 앨리스는 다시 말했다. 이러다가 지구를 뚫고 지나가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지 궁금하네. 머리를 거꾸로 하고 걷는 사람들 틈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웃길까? 대리점이니까 말이야. 이쯤 되자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단어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앨리스가 말하려던 건 지구 반대쪽을 뜻하는 대척점이란 단어였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어느 나라에 떨어진 거냐고 물어봐야겠어.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는 한쪽 다리를 뒤로 살짝 빼고 무릎을 구부리며 절을 하려고 했다.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말이다. 여러분이라면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절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물어보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물어보면 안 되겠어. 아마 어느 나라인지가 표지판 같은 거에 써 있을 거야. 앨리스는 여전히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앨리스는 다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휴,
다이너가 오늘 밤 날 엄청 보고 싶어 할 거야. 정말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이너는 고양이이다. 가족들이 차 마시는 시간에 다이너 우유 챙겨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다이너, 우리가 같이 이 굴 속에 있으면 좋겠어. 안타깝게도 공중에는 쥐는 없지만 대신 박쥐를 잡을 수는 있을 거야. 박쥐는 쥐랑 비슷해. 알지?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도 먹나? 궁금하네. 이제 앨리스는 졸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몽롱한 꿈결 같은 상태가 되어서 중얼거렸다. 고양이가 박쥐도 먹나? 고양이가 박쥐도 먹나? 가끔은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박쥐가 고양이도 먹나? 어차피 둘 중 어느 질문을 하든지 둘 다 대답할 수 없었으므로 질문을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었다. 앨리스는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앨리스는 다이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다이너에게 아주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자, 다이너, 솔직하게 알려줘. 박쥐를 먹어본 적이 있니?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앨리스는 마른 나뭇잎 더미 위에 떨어졌다. 떨어지는 게 드디어 끝났던 것이었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서 위를 쳐다보니 온통 어두운 뿐이었다. 앨리스의 앞에는 기다란 통로가 보였는데 아까 그 흰 토끼가 여전히 서둘러 어디를 가는 모습이 보였다. 토끼를 따라잡으려면 서둘러야 했다. 앨리스는 바람같이 달렸다. 토끼가 모퉁이를 돌아가며 아이쿠 내기야, 내 수염아, 늦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앨리스는 토끼의 바로 뒤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모퉁이를 도는 순간 토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자신이 아주 긴 복도에 도착한 것을 깨달았다. 천장에 줄지어 걸려있는 램프들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복도 벽을 따라 수많은 문들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모든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하며 복도 한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지만 소용없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된 앨리스는 복도 중간에 서서 도대체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갑자기 앨리스는 다리가 3개 달린 유리탁자를 발견했다. 유리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말고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다. 복도에 있는 많은 문 중 어느 하나를 열 수 있는 열쇠인 것 같았다. 그런데 세상에, 열쇠 구멍이 너무 크거나 열쇠가 너무 작은 것 같았다. 어느 문에도 맞지가 않았다. 그런데 앨리스가 복도를 2바퀴째 돌던 중 아까는 발견하지 못했던 낮은 커튼을 발견했다. 그 뒤에는 높이가 38cm 정도 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 열쇠를 넣어서 돌려보니 딱 맞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정말 기뻤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통로가 나왔는데 쥐구멍 정도의 크기였다. 무릎을 굽히고 통로를 들여다보니 앨리스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이 어두운 복도를 벗어나서 저 화려한 꽃들과 시원한 분수대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문으로는 머리도 넣어지지가 않았다. 만약에 머리가 들어가진다 해도 어깨가 들어가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휴, 망원경처럼 내 몸을 작게 접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알기만 하면 작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신기한 일을 많이 겪고 나니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작은 문 앞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용없어 보였다. 그래서 앨리스는 유리탁자로 다시 돌아갔다. 또 다른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를. 그게 아니라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망원경처럼 접을 수 있는지 써있는 책이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이번에는 탁자 위에 작은 병이 놓여져 있었다.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라고 앨리스는 말했다. 그리고 병의 목주 위에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나를 마셔요 라는 문구가 대문자로 멋지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를 마셔요 라는 말은 좋아 보이긴 했지만 우리 똑똑한 꼬마 앨리스는 종이에 써 있는 것을 서둘러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야, 먼저 잘 살펴봐야 해. 독이 들어있음 같은 표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까. 왜냐하면 앨리스는 화상을 입거나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등 위험한 일을 당한 어린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빨갛게 달아오른 뜨거운 부직갱이를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을 댈 수 있어 나 칼을 조심하지 않으면 손에 상처가 날 거야 처럼 친구들이 알려준 간단한 안전수칙을 기억하지 못해서 위험한 일을 당한 것이었다. 앨리스는 독이 들어있음이라고 적혀있는 액체를 마시면 큰일이 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 병에는 독이 들어있음이라고 적혀있지 않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용기를 내서 살짝 맛을 보았다. 아주 맛있었다. 사실 체리 타르트와 카스타드 빵과 파인애플과 칠면조 구이와 사탕과 따뜻한 버터를 바른 토스트 맛이 섞인 것 같은 맛이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음료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드네. 내가 망원경처럼 줄어들고 있다 봐. 그건 사실이었다. 이제 앨리스는 25cm밖에 되지 않았다. 예쁜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빠져나가기에 적합한 크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앨리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얼만큼이나 줄어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몇 분 더 기다려야 했다. 얼마나 더 작아질지 몰라서 앨리스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양초가 녹는 것처럼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어떻게 될 걸까? 하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양초가 꺼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잠시 후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앨리스는 정원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가엾은 앨리스. 문에 도착한 순간 앨리스는 황금 열쇠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열쇠를 가지러 다시 유리탁자로 갔지만
키가 너무 작아져서 탁자 위에 손이 닿지 않았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열쇠가 또렷이 보였다. 앨리스는 탁자 다리 하나를 붙잡고 기어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너무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올라가는 것을 포기한 가엾은 앨리스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만 울어. 이렇게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앨리스는 자기 자신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충고하겠는데 말이야. 당장 그만해. 앨리스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아주 좋은 충고를 하곤 했다. 그 충고를 따른 적은 거의 없었지만 말이다. 가끔은 너무 심하게 스스로를 야단쳐서 울음이 나올 때도 있었다. 한 번은 혼자서 자기 자신을 상대로 크리켓 경기를 하다가 반칙을 쓰는 바람에 하마터면 자기 뺨을 때릴 뻔한 적도 있었다. 이 특이한 꼬마는 두 명인 척하기를 매우 좋아했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인 척하는 건 지금 아무 소용도 없어. 하도 작아져서 한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도 벅찬걸. 곧 앨리스는 탁자 밑에 놓여있는 작은 유리상자에 눈길이 닿았다. 열어보니 아주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건포도로 예쁘게 나를 먹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좋아, 먹어야겠어. 만약 먹어서 키가 커진다면 열쇠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더 작아진다면 문 밑으로 기어가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어느 쪽이든 정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베어 먹고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커지고 있나? 작아지고 있나? 그리고 자기가 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작아지고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정수리 쪽에 손을 댔다. 하지만 몸의 크기에 아무 변화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케이크를 먹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상한 일을 하도 많이 겪은 탓에 이렇게 평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졌다. 앨리스는 곧 케이크를 집어들고 다 먹어버렸다.